예, 오늘은요, 좀 강한 제목이죠. 한국이 중국보다 미개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반녕, 한국이 왜 중국보다 미개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뭐라고 얘기할까? 옛날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희한한 나라였거든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도 만만치 않게 마탱이가 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야, 저거는 중국이 조금 더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특히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짠! 뿌잉뿌잉. 그 중국 내에서 배급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급녀. 이 배급녀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된장녀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최근에 결혼을 신분이나 경제력의 상승의 기회로 여기는 배급녀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과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약간 남자와 여자의 맞선 같은 프로그램이고,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좀 잘생겼어. 남자는 30살의 경극 배우로 일하고 있고, 여자는 24살로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성의 수입은 월 90만 원 정도고, 남성은 그 두 배를 벌여서 중국의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180이 중국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이제 1만 불 조금 넘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의 3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의 2배면 180인데, 그러면 그거 3배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그대로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360에 540이 나오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에 540 정도 벌면 20% 안에는 그냥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좀 난 놀랬던 게 경극 배우로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단 말이야. 나 약간 좀 이렇게 놀랬어.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 뭔가 시장마다 이렇게 캐파가 되게 크다는 걸 느끼게 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경극학원이라고 하면 우리 때는 옛날에 약간 영화 배우들 중에서 그런 코스 같은 게 있었거든. 뭐 성룡이라던가, 그리고 성룡을 오지게 갈궜던 홍금보라던가 경극학원 출신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극학원 하면 뭐 태양별이 이런 걸 떠올리는데, 뭐 여기 뭐 연기, 뭐 노래에다가 춤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무쇼까지 이렇게 슉 하는 약간 그런 건데, 야, 예술을 해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약간 놀라울 일이지, 그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뮤지컬 배우 뭐 진짜 잘 나가면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근데 중국 내에서의 그 시장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뭐 여튼 간에 이렇게 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그 다음에 대화가 굉장히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맨 처음에 집 평수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21평 정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결혼 후에 집을 바꿀 계획은 있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그럼 결혼 후에 차를 살 계획은 있으세요? 하니까, 결혼하면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남자는 그냥 편하게 자기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그냥 자기는 타고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한다 말하니까, 여자가 요구하는 게 집은 최소 50평 이상의, 차는 BMW 5 시리즈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BM 5 시리즈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 사실. 한국에서 내가 알기로는 뭐 이게 나도 뭐 이렇게 보거든. 뭐 이게 중파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BM 5 시리즈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약간 좀 이제 훅까지 잡는 차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 중국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BM 5 시리즈에, 그리고 지참금을 9,600만 원이면 결혼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9,600이면 따지고 보면 90만 원 버는 여자 9,600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100배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월급 200인 여자가 2억을 내놓으라는 거지, 지참금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는 지지를 치고 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가 차분하게 얘기해. 자기는 이 여자가 상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다. 자기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노력해서 장춘에 집 한 채를 사는데 나는 이걸로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진짜 별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방송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자막이 되게 재밌어. 남자가 개념이 있다. 여자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리고 집차 요구하는 여자들, 그게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무슨 장사를 하냐, 자기가 상품이냐, 내놓고 팔고 다니게. 그래서 여자 집이 저 정도 조건이면 굳이 손을 왜 보냐, 그 정도 급의 남자가 알아서 올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를 일방적으로 이게 패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거와 정말로 비슷한 그런
방송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오라고 얘기했어. 오히려 여자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가 이제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돈을 보태줘야 되냐. 내가 80%를 내고 네가 20%를 내면 안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분 다운됐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항상 말하는 게 이 미디어 같은 거는 사회를 관통하는 그 사회를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의 생태가 거기에 맞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현재 중국 내에서도 이런 결혼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중국에서 건너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지참금을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원래 지참금은 사실 근데 여자가 들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참금의 유래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여자가 상속권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집 갈 때 돈을 들고 나갔어. 이게 지참금이 그 시초란 말이야.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여자가 돈 많이 안 들고 오잖아. 지참금 받은 다음에 여자를 죽이고 다른 여자를 들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참금은 중국의 차이리에 해당되거든. 차이리라고 해서 약간 태국의 신속 같은 느낌이야. 여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결혼호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할 수 있어. 여기는 뭐 집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돈까지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중국 내에서는 이게 원래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법으로 금지를 시켰단 말이야. 1930년인가 그때 금지를 시켰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다시 부활을 하고 있어. 왜 그게 부활을 하게 되는지는 여러분도 알 거야. 일단 중국도 남녀 성비가 존나 쉣더 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오히려 당연하게 이제 내놔 약간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엔 이 문화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골치가 아픈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중국, 일본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바람이 불고 있지만 대응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아서 야 복도라 잠깐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자정작용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그냥 지들이 알아가지고 때려 패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딱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개입하는 건 없는데 중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게 오히려 남자 편을 좀 들어주는 느낌이지. 근데 남자 편을 든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 사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저출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어떤 식이냐? 반대로 국가가 앞장서서 여자 편을 들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미디어에서 어떤 모습을 비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사회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때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집을 받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런 집을 받아오면 여자들이 야 너네 진짜 연락 짱이다 이러면서 그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됐다면 지금 와서는 그게 당연한 기본값이 되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어? 미디어 보면 알겠지만 집값에 대해 가지고 기분 다운됐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막 금보라 아줌마 나와가지고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 기쁨으로 갚는다라는 이런 천박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 텔레비에서 대놓고. 그리고 뭐 비밀번호 같은 것도 가르쳐주면 안 된다. 집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건 너희들이 나한테 집을 준 건 당연하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 약간 이런 걸로 오지게 싸우고 있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게 있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약간 남자 편을 들어주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그냥 지들 알아갖고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면 내가 늘상 말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의 환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방식은 굉장히 미개하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더 미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가장 확실한 건 지금 이제 나라가 망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 출산율 이대로 나오잖아. 완전히 엿대인데 난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이걸 풀 거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먼저 앞장서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한민국의 방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남성을 억압하고 탄압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풀린다고 해도 이미 내가 늘상 말하는 그 임계점을 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튼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중국이 한국보다 조금은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민호인데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냅두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늘상 말하는 대로 가해자는 아무도 없는데 전부 다 피해자만 돼 있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돌이 얼굴 한번 보여주고, 복돌아 얼굴 한번 보여줘봐. 야옹 야옹. 감사합니다.